반갑습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운동 제2법칙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한 힘, 알짜 힘에 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짜 힘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A는 M분의 F가 되고 꽂혀 써보면 F는 MA, 운동 방정식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은 힘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건 주로 수레를 이용한 실험을 많이 확인해 보는데, 수레 앞에 용수저를 달고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그럼 용수저를 단 이유는 이 수레를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힘의 크기를 점점 2배, 3배 증가시켜 보면서 수레를 잡아당겨 보면 가속도가 2배, 3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동일한 크기의 힘으로, 즉 용설초를 걸리는 힘의 크기는 동일하게 작용시켜 놓고 수레에 걸리는 질량을 2배, 3배 증가시키다 보면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잡아당길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할 때 질량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이 느리게 변할 거라서 점점 작게 증가할 것이라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적용시켜 볼 건데, 먼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였다면, 뉴턴 제2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이 아래와 같은 방법을 따라서 식을 세우고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은 그래프, 등 운동 방정식의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작용하는 힘은 모두 찾아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운동 예상 방향을 플러스,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고 F는 MA라는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 다음 계산하면 됩니다. 힘을 찾는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는다, 식을 세운다, 문제를 푼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은 그림에 문제 적용시켜보죠. 먼저 질량이 3kg인 물체 A와 질량이 2kg인 물체 B가 있습니다. 이때 20N의 힘으로 물체 B를 밉니다. 그러면 물체 B는 물체 A를 밀게 되겠죠.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B가 A를 밀 것입니다. 그 힘을 크기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F라고 합시다. B가 A를 미는 힘 F. 그런데 운동 제3법칙에서 힘은 항상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B가 A를 민다고 하면 A도 B를 밉니다. 그 힘을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크기의 힘 F가 A에도 작용하고 B에도 작용합니다. 방향은 서로 반대이죠. 이제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물체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그림을 한 개 그려줍니다. 이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쪽을 플러스라고 봅시다. 그럼 A에 작용하는 힘 F는 플러스, B에 작용하는 20N의 힘은 플러스, B에 작용하는 F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다 표시했으니 이제 이것으로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방정식은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B에 대한 방정식 하나가 총 2개가 나와야 됩니다. 물체에 따른 방정식이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에 대해서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MA, 질량이 가진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나옵니다. 질량을 가진 MA는 MA 곱하기 가속도 A는 이 스몰 f를 받았으니까 스몰 f 나오고, MB도
mb 곱하기 a는 20N의 힘을 받았고 a가 b를 밀기 때문에 마이너스 f만큼 받습니다. 지금 f가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f입니다. 이렇게 두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네요. 풀 수 있겠죠? 자, 모르는 건 이 a와 f입니다. 이건 3kg이고 2kg으로 알고 있는 값이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3 플러스 2 a는 20N이죠. 그럼 a는 4m/s 제곱이고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은 12N입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알게 된 것은 두 물체의 가속도를 알게 되었고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방정식 풀이를 통해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 풀이방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은 학교에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합니다. 정말 그 풀이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문제 풀이를 할 때 힘이라는 건 물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 그 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죠. 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즉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힘의 원인, 힘의 결과는 가속도인 것이고 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힘의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텐데 그 중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중력,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룰 인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F는 mg라고 됩니다. 중력 가속도인 g가 됩니다. 전기력과 자기력,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수직 항력, 물체가 접촉하는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물체가 땅 밑으로 꺼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게 수직 항력입니다. 마찰력,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의 운동을 반응해 하는 힘. 접촉면에서 방해합니다. 장력, 물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길 때 줄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즉, 줄에 걸리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힘이었는데 이 중력이 빗면에 있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물체는 실제로는 mg sin 세타의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학교에서 더 하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